사실요, 오늘 공포지수가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또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유효할지, 왜냐면 저가에 들어갔다가 지하실에 갇히는 건 아닌가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공포와 패닉이 한 주 내내 투자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정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30%가 박살나고 또 독일이 고점에서 38%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33%가 떨어지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27%, 코스닥이 31%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또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온 매스컴은 전쟁보다 더한 공포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니 또 블랙스완이니 33년 만에 대폭락이니 그러면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를 이야기하고 1900포인트 이하에서 저점 매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지켜보고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엔 많은 격언들이 있죠. 그죠? 바닥 밑에, 저점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사자 하면 고점이고 모두 다가 팔자 하면 저점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코스피가 장중에 8%까지 떨어지고 코스닥이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패닉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를 들고 있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았고 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어느 쪽에 두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왜 급락하고 있고 이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2월 22일과 23일 주말 동안에 그죠? 미 민주당 극좌파인 샌더스의 부각이라는 한 가지 이유,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인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금리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었죠. 그래서 2월 24일 월요일부터 시장이 1차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중에 곰곰이 살펴보면 코로나19는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15,000명이 넘었고 미국이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반대로 중국이나 우리 시장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중국은 이제 어제부로는 8명이 확진자 수가 증가한 만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코로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미국 시장과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센티멘트를 악화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1차 하락의 이유였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죠? 바이든이 부활하면서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에서 승리하면서 이 미 대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았고 또 글로벌 정책 공조 22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 대출 프로그램 부분을 만들어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푸는 과정들을 글로벌 공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위험스러울 때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항상 그 위기 극복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유가 급락이었습니다.
그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증산을 하겠다고,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가 급락 이후에, 그죠? 팬데믹 선언이 나왔고, 또 미국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럽에 여행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금지하면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2차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게 되면 유가 급락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2월 22일, 23일 전만 해도, 그죠? 실질적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기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의 확산, 이 부분이 경제의 위축, 경제 성장률 하향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 일정 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1, 4분기 안 좋을 거, 이거 일정 정도 반영을 하면서 1차 하락까지는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보강 중인 부분, 또 미국 FOMC가 다음 주 17일, 18일에 놓여져 있죠. 이 부분 또한, 그죠? 지난번 목요일 날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하겠다고 하고서 월가나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유럽 여행 폐쇄, 입국 금지, 이 카드만 갖고 나오는 바람에 실망감이 나왔던 것 뿐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트럼프가, 그죠?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유럽을 입국 금지를 시키면 유럽이 폭락할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중국이 생산이 차질이 있었던 부분 속에서도 반도체 D램 서버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급락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1차 이 주시장의 급락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이 예비 조사,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샌더스든 바이든이든 누구든 간에 지는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여론 지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시장 오히려 이 변동성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의 변동성이 왔을 때 우리가 기업들이 경영자가 바뀌면, 그죠? 예전 경영자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실적 모두 안 좋은 거 다 한 번에 해소하고 가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유가 급락은 결국 유가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우디는 친미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감히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과 대항해서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마켓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증산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핵 조사를 할 만큼 러시아와의 친밀감을 갖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어쩌면 트럼프와 가까울 수 있는 이 두 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유가 급락을 통해서 또다시 시장에 패닉을 몰고 오는 급락을 유발시켰다는 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교롭게 17, 18일 날 FOMC 이후에 또 감산에 대한 회의가 있지요. 어쩌면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죠?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의 정점이 가는 시점과 유사하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급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유가는 중국에게 도움이 되고, 그죠? 가장 많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유가로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파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셰일가스를 지원했었던 금융권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 시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 시장이나 그 여타 나라까지 그네들만큼의 급락을 갖고 가는 건 정말 이성을 잃은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선하는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 속에서 나름 평온한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가 나아질 수 있겠죠.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속에 1900년 이후에 팬데믹이 6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발생을 했던 게 사망자 수가 5천만 명 이상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류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주가 흐름 부분은 잠시의 조정이었었다. 그것이 결국은 완치되고 갔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후 감염병 이슈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잠시 1사분기, 2사분기 초까지는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만큼을 글로벌 유동성 보강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고, 또 하나 그만큼의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그죠? 중국이 확진자 수 정점을 찍었던 때가 2월 5일이었습니다. 주가는 2월 3일에 나왔습니다. 25일에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후 25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 때문에 열흘 있다가 정점을 찍었죠. 자, 그 확진자 수의 평균 흐름을 보게 되면 3주에서 4주에 정점을 찍힌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표에서 보듯이 결국 2월 11일부터 이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역 감염 시작이 3월 3일이었다. 그리고 잠복기 14일까지를 감안하면 공교롭게도 3월 17일, 18일 FOMC 시기와 겹쳐집니다. 자, 이때 정점을 치고 감소되는 걸 확인하는 상황은 이미 주가가 2단계 하락했었던, 아까 유가 급락을 통해서 하락했었던, 그리고 공포와 패닉이 몰고 와서 하락했었던 부분은 일정 정도 먼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가든 기업의 실적이든 여러분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나중에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그 이전에 그 기대감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확률, 그죠? 확률을 어디다 베팅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순간 그 부분은 항상 꼭지가 아닙니다. 예측이죠. 예측을 했을 때만 그 부분이 고점과 저점이죠. 예측은 항상 실패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196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0.8배 하회했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해서 중장기 추세를 갖고 왔던 부분, 이 부분은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15% 정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익이 된다 하더라도 1960포인트 이하의 자리는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있을 일정 정도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금융위기의 일부 상황 정도를 많이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싼 가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죠? 중국의 석탄 소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춘절 이후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래 빨간 부분이 춘절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석탄 소모량입니다. 그리고 중국 무역기업의 2,552곳 중에 80%가 이미 조업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자꾸 확진자 수가 뭐 수치를 조작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 이 부분을 논외로 하고 결국 조업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오늘자 뉴스에 나왔죠. 애플이 중국 매장을 42개 개장한다는 소식. 그러면 확진자 수가 느는데 개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코로나19는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중국 경제, 경기 부양, 또 카드가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겁니다. 디지털 경제로 체질 변화하는 흐름을 가져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SOC 투자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를 잘 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악재에 묻힌 호재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TV에서 자꾸만 공포를 심어주고 몇 년 만에 급락이니 33년 만에 폭락이니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내 섹터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big is big, small is small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한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20분 더 떨어지면 안 나온다 그랬죠? 더 떨어지면 안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방송사고 날까 봐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김기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주의 팩트체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떠한 이야기 한번 해주실 예정이실까요? 자, 이제 뭐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고 뭐 반복은 아니죠. 하락만 지속됐던 시장인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갖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매수냐 매도냐라고 정말 고민스러웠던 한 주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가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널뛰기 글로벌 주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나마 널뛰기는 오르락 내리락이라도 하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내리기만 했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9% 정도 반등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거의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미국 시장은 반등해놓고 아침 시작하는 개장하는 나스닥 선물은 4, 5%대로 약세를 시키면서 우리 시장은 아예 반등도 못 나오게 하면서 지독히도 힘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뭐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멈춰 쓰고 또 가전 공장 뭐 할 거 없이 뭐 여행 금지 뭐 여러분들 뉴스를 바라보시면 전부 다 악재밖에 없는 세상이 온통 먹구름인 뿐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얼마만큼 떨어졌고 또 오늘 반등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반등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35%가 급락을 했습니다. 단 3주 만에요. 그죠? 금융위기 당시에는 2, 3년 동안에 서서히 하락을 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 2008년 10월 달에 우리 시장 38%가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54%가 떨어졌고 S&P 지수도 54%가 한 1, 2년에 걸쳐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이번에 3주 만에 다 떨어진 거죠.
전쟁이나 경기 침체 우려일 경우에는 서서히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쳐서 30% 정도 떨어지는데 그 중간만큼 떨어졌던 게 이번 국면입니다. 자, 나스닥이 고점 대비 35% 떨어졌고 독일이 고점 대비 45%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만이 32%가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 이게 뭡니까? 다이빙 여러분들 뭐 올림픽 때 그 다이빙 하는 거 보셨죠? 그 뭐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수직 낙하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4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39포인트까지 어제 저점을 찍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본격 하락하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40% 급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몇 프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5% 정도 고점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그 속에서 LG화학이나 LG 이노텍 이런 쪽은 50%가 한 달 동안 떨어진 겁니다. 고점 대비.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러면 그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시크릿컬 업종,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금융 이런 주식은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라도 받쳐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죠. 사실 현대건설이나 또 대우건설이나 현대제철 그냥 같이 50%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도 섹터가 올라가는 와중에 주도 섹터들은 올라갔던 걸 까먹으면서 50%가 떨어진 반면에 다른 주도주가 아닌 주식들은 그 전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또 50%가 깨졌다는 겁니다. 오늘 LG이노텍이 딱 반토막 난 가격에서 11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딱 50%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되돌아 나온 겁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 30%가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4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43% 급락을 했다. 자, 그런데 어제가 클라이막스였죠.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환율이 40원 오르고 그죠? 난리가 났죠. 거기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일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은 선물 18,000개야 약 9,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목요일 어제 급락하는 장에서도 선물을 약 6,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옵션 부분도 상방으로 갔죠. 조금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 중반까지 오늘도 역시 선물을 매수하다가 이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증시 주변 자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나온 자료는 조금 크게 보시면 좋은데 18일까지 이제 18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거래가 끝난 후 2일 있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일 동안 결국 이제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최근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신용잔고가 2조가 날라갔습니다. 어제 이 수치로 나오지 않는 자료까지를 합치면 한 3, 4조가 개인 신용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조이던 신용 잔고가 8조로 내려왔는데 8조 중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약 반반씩 나눠 가져 있는 상황인데 개인 자금이 이 급락장에 그죠? 손실을 보고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LG와 삼성 SDI 무거운 종목들이 15%씩 박살이 나니까 다른 종목들이 그냥 다 같이 박살이 나는 시장 흐름이 어제 전개됐잖아요. 그죠? 그게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이다라고 하면서 던진 겁니다. 정말 무엇인가 내일이 전쟁이고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내던진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고객의 탁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죠? 3월 6일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죠?
12일 동안 거의 7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변 자금은 늘고 있다. 자,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가 사고 싶어 할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질 않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땐 또 공포와 패닉을 맞습니다. 극단적인 약세장의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과매도입니다. 과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다라고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더 떨어지면 패닉의 단계로 가죠. 그 패닉의 단계가 더 커지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죠? 그 어제 항복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뭐 개인 신용들을 내던진다는 건 뭡니까? 아, 이제 내 원금, 아니 내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온 게 이번 주 구간이거든요. 개인들의 신용은 왜 종합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박살이 나고 종목들이 50%가 떨어졌는데 신용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조 가까이 이 신용잔고가 개인들의 털린 거지요. 자,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렛대 이 매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시장이 가벼워졌다는 걸 오늘 다시 보여준 겁니다. 3분의 2 정도밖에 대반등을 하지 않았지만 클라이막스의 수순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거의 항복 수순을 넘고 이제는 혼돈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무엇이냐? 경제지표,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는 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뉴스와 이탈리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 증가 추세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뉴스들, 그 속에서 정책적 이야기들, 이 부분을 가지고 혼돈의 흐름이 나올 텐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리먼 사태 때, 그죠? 리먼 사태 때 어떻게 해서 바닥을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반등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27일 날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가 89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지요. 그런데 리먼 사태 때도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통화정책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로금리에 도달했어도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MBS 매입, 그거죠. 문제의 핵심인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시장은 돌아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번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가장 처음이 통화정책이다. 금리 인하.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한다. 그 다음엔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에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포괄적 재정정책과 그 다음엔 딱 아픈 부위, 그게 지금의 현상은 뭡니까? 기업의 CP,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업의 CP를 매입하는 이 집중적 재정정책, 이것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수요일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수요일날 바닥이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까 이러한 매물, 개인들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주식, 신용 매물을 걷어나가는 작업이 하루 더 나왔던 것 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오늘 아침 들렸죠. 한미 600억 달러 통화수합 체결. 그죠? 그때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고점 대비 54% 깨졌던 그때도 10월 29일 날 한미 통화수합 그때는 300억 불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갔던 겁니다. 얼마나 이 환율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바닥이 어제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국제 유가도 18년 만에 유가가 급락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폭락 하루 만에 최대 급등 23% 급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우디와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 가능하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여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다 지는 여론조사, 그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악재를 다 떨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코로나19 핑계로 돈 무진장 풀어내고 그가 원하던 제로금리 다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예요? 이 안 좋은 악재를 더 부각시키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마지막 급락의 이유가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더 점철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트럼프가 왜 여태까지 시장 급락을 방치하고 이제서야 이야기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최근 S&P 500 추이 및 이벤트 쭉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강달러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미국 채권만 사고, 그죠? 미국 채권만 사고 유럽 채권들을 사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ECB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유럽 감염자 증가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4, 5월 내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도출을 하는 내용들이 뉴스들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중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교통량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경험을 보였었던 중국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의 절정 흐름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선행적으로 바닥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주 저점이 진바닥, 아직은 외바닥이지만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1, 4분기, 2, 4분기 초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가 지수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60조밖에 안 된다는 것까지 내려온 겁니다. 형편없이 내려왔어요. 낙엽이 떨어져도 절대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여러분들 섣부른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텨야 될 자리고, 지금 잘못해서 유치교환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2번 죽는 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겠습니다. EP 흔들리기 마련이죠. 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그 경량을 넘어갈 때 어떠한 시황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또 매매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자,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7일. 그러니까 3월 19일 날 코스피 지수가 1419포인트, 코스닥 시장이 419포인트 저점을 찍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요동을 치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는 1914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찍었고 또 코스닥은 61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괴롭히고 또 그 속에서 주식을 매도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었죠. 자,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하락의 요인, 그리고 그 속에서의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 수급의 모습, 또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떠한 주도 섹터 부분으로 또 옮겨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92포인트 10월 27일 날 찍고 저점을 찍고 나서 1842포인트까지는 대부분의 업종 섹터가 낙폭과대 이후 그리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대부분이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42포인트부터 1900포인트를 갈 때는 차화정이라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도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시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의 요인이 4가지가 있었고,
그 네 가지 중에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정점이 4월 15일 전후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상황 속에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많은 양적 완화,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경기 급락에 대한, 급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2008년은 그죠? 금융위기의 대차대조표 불황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흐름,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강도는 더 세지만 코로나19가 해결의 기미를 보인다면 반등 또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계속 매도한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500만 원 정도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코로나19로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그 위험 때문에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 우리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외국인들이 450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450조 중에 한 20조에서 25조 정도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부터 4월 17일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15조 3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오늘 3,200억 정도 현물을 30일 만에 처음 매수를 했죠. 반면에 여러분들 계속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외인들의 선물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4,200억 정도를 매도했지만 4조 4천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물만 보지 말고 선물 쪽 선행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선물을 중요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었죠. 원격 위로 관련주, 또 이 소비 온라인화 관련된 전자결제라든지 또 플랫폼 관련주, 이런 유형의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유형의 섹터와 종목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해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구체적인 종목으로 보면 전자결제주의 1등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플랫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이제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 부분에서는 비트컴퓨터, 그리고 이 화상회의, 재택근무를 비롯한 화상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서포트, 또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가 반등을 한 것이 생존에 대한 흐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부분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제와 어제 그저께 코로나19 실물 경제 충격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IMF 주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하향 조정은 마이너스 3%이지만 미국은 약 5.9% 정도가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1.2% 정도의 하향을 조정을 했죠. 자, 그리고 4월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가 78.2포인트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죠? 그 부분이 지금 나온 부분인데 3월 15일부터 4월 5일 4주 동안 미국에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00만 명이 청구를 했을 정도로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금융위기 때 34.3포인트 정도 하락했었던 이 제조업 지수도 78.2포인트라고 하는 급락을 맞을 정도로 실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 3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마이너스 8.7%. 이 역시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기업 업종별 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에너지라든지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이쪽 부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죠. 제가 왜 이 도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고 또 우리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의 선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그죠? 우리 시장이 1439포인트, 코스닥이 419포인트를 하회했었던 그 3월 19일의 저점 부분은 코로나19로 세계의 모든 이들이 질병에 감염돼서 전체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민과 심각한 위협에 의해서 패닉 상태, 공포 단계에 과하게 매도됐었던 부분을 입증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국내 업종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1개월 변화율인데 그 속에서 보면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컨센서스의 하락폭이 부분이 그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베팅을 거는 ETF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저성장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엔 고성장 시대였나요?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는 장치 산업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성장하는 섹터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3월 초에 진입하신 고객예탁금 25조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밀물듯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행여 그죠? 포스코 1조 자사주 매입한다고 철강주가 좋아질 거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산업재, 소재, 항공 이런 유형의 시크릿 업종 부분을 비롯한 업종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그네들의 기대 수익률보다 오히려 섹터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그런 유형의 섹터와 업종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1419포인트 부분에서 1900포인트를 올라온 부분은 생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올라온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 선택을 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과하게 하락했었던 부분이 올라온 것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이 1900포인트에서 앞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해내고 그 흐름들을 선두 역할을 갈 섹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다음 주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주도 섹터의 조건은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스토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정책의 흐름이 맞춰줘야 되죠. 내수 규제를 해제하고 수출 드라이브의 매크로 정책이 함께 반영되면서 기업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도 섹터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주도주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0년 IT 버블일 때도 5%를 넘은 회사, 기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이미 시가총액 5%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주도주 썰림 현상이 크다는 거죠. 지금 주가 차트들 보이시죠? 이게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지수가 고점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아마존, 애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죠. 테슬라 그리고 T-모바일 US 이 부분은 신고가는 경신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어떤 업종과 섹터를 선택해야 되는가가 나타날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업종입니다. 그게 뭐예요? JP모간 체이스 금융주들입니다. 그런데 금융주의 부분은 미국은 조금 상황이 틀리죠. 셰일 업체에 대한 채권 부분이 같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주의 모멘텀은 약하다. 또 엑슨모빌을 비롯한 정유 시크릿컬 업종 주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1900포인트에서 우리나라의 시크릿컬 업종을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반등인 국면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네들은 힘이 없었던 섹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데이터가 부족하답니다. 그죠? AT&T에서 3월 24일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맨 밑에 하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평균 트래픽 수준인데 그 4월 부분은 전부 다 위에 있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리는 게 있었죠. 데이터 부족 현상은 결국 5G 통신망 투자 강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3주 전에도 계속해서 5G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저성장 유동성 장세, 글로벌 시장에서 돈 풀린 거 엄청나게 많죠. 그런 가운데 저성장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책 동력을 갖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요 모멘텀을 갖는 반도체 쪽, 그리고 언택트 문화, 그 속에서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진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시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전부 고민하기 어렵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3일 날 이제 여기 출연하면서 MTN에 출연하면서 이제 하락의 이유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다. 그죠?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두 번째 했었던 게 뭐죠? 월가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다. 뭐 지금 무제한 돈 풀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어제 또 정크본드까지 매입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보강에 현안이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미국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극좌파였죠. 구글이든 애플이든 대기업을 해체하고 VC를 증세시키고 하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미국 시장이 2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었는데 어제부로 사퇴를 했습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유가 급락이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오펙 감산 회의가 있었죠. 나름 멕시코의 반발로 인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만 조금 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다시 재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1000만 배럴이냐 1500만 배럴이냐 조금 더 감산의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유가는 감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반등하는 존재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고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부분만 해소되는 거지 그 이전에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20불에서 40불 사이에서
등락을 펼치는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급등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3월 13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 특히 미국 쪽이죠. 그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보게 되면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그죠? 사실 뉴욕 사망자 수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좀 확산되고 하는 부분이 이번 주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산 흐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지겠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 대량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긴다. 아직 그 치료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무려 4,418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성공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미리 계약을 했겠을까요? 뭐 신약이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의 확률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뭐 감염병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치명적이지만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하지만 또 그것이 오랜 기간을 연속적으로 갖고 가게 되면 지금처럼 팬데믹의 상황이 돼버리면 공급과 수요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설명드렸었던 감염병 이슈 자체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무차별 양적 완화,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죠. 미국 GDP 대비 경기 부양 정책으로 지금 유동성을 푸는 게 2008년, 2009년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2배 이상의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건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경기의 하강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찌 보면 해피한 부분이 트럼프다. 그죠? 사실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바이든이든 샌더스든 블룸버그든 그 누구한테도 필패였었던 트럼프가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발병 이후에는 국정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풀면 장땡이죠. 자, 지난번에도 소개시켰었던 부분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의 위기와 2020년 위기는 본질이 틀리다. 뭘? 코로나19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구조적인 수요 유축이 아니라 이연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정점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 그 정점이라는 것만 분명해진다면 이제 시장은 더 빠르게 회복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인들의 동학혁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들이 올해 약 20조를 순매수를 했죠. 그런 가운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딥이 올 거다 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할 거다,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투자가가 매수를 할 때 그죠?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져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97년도 IMF 이후에 1998년 6월 16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78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러면서 1000포인트를 올라오는 52주간 동안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승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 개인 투자가가 많이 매수를 하면 지느냐 하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정된 상황에서, 그죠? 외부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가운데 안에서 신용이나 레버리지 스탁론을 발생시켜서 무리하게 매수를 한 경우엔 기관과 외인이 그것을 알고 밀어붙여서 교란시키죠, 시장을. 그러나 지금은 외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현금화를 한 것뿐이고 우리 개인 투자가는 지금 대안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랑 투자도 안 되고 다른 여타 예금 금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시중의 예적금이 1516조 중에서 일부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온 25조 정도가 들어온 신규 수혈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가가 시장에 주식을 많이 매수하면 떨어진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만 뉴스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이런 부분만 자제를 하시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베팅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아직도 먹을 것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왜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그죠? 그게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죠? 뭐 당연히 외국인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 미국 펀드 매니저든 누구든 미국에서 지금 확산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전부 다 봉쇄되고 있는 과정에 그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느 부자는 어느 투자가는 일부 현금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우리 시장에서 매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약 1,500조에서 왔다 갔다리 하죠. 지난번에 급락을 해서 저점을 갔을 때는 한 1,100조, 1,200조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에 외국인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에서 40%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번에 좀 줄여서 36%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1,500조 중에서 440조, 450조 정도를 아직도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300조 중에서 외국인이 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렇게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그죠? 시가총액 61조 중에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네이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도 역시 27조 중에 58%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제일 좋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50%가 넘도록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 4월 오늘까지입니다. 약 14조 8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450조, 440조에서 15조 정도 현금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40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팬데믹이 뭐니 난리야. 거기서 한 15조 정도 현금화 하는 거 여러분들의 계좌의 자산과 비율로 따지면 껌값이죠. 그죠? 그 외국인 매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또 거기다가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 500억 정도 현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사기 전에 선행성을 보이는 게 선물 매매입니다. 선물 매매는 오히려 3월 11일 이후에 4조를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환매를 통한 이익 실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저점이 3월 19일이고 미국의 저점이 3월 23일입니다. 3월 그 저점이 나오기 이전부터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지만 일정 정도 선물에서는 지속 매수하고 있다. 선행성을 가진 선물 매매의 패턴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장 쉽게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모습이고 미국만 정점이 지나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순차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놓여질 경우엔 섹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가의 집중력 없는 매수, 거기에 기관 투자가가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순환, 치고 빠지기 이런 유형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피곤한 흐름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지금 외국인이 귀환했을 때 정말 외국인들은 또다시 시크릿컬 업종이나 이런 재무구조가 약한 업종을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이 방법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여하튼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분명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올 거고 그 변화에 맞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4.15 총선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자 이제 그 3월 19일이었네요. 그죠? 이미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간사합니까? 그죠? 2달 전 이 순간만 해도 시장이 날벼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1419포인트를 찍고 시장이 죽느냐 마느냐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졌던 시장이 어제와 오늘 장중이지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찍었고 코스닥은 V자 반등으로 이미 코로나 영향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자, 새삼 쉬어갈 만한 위치에 또 왔고 또 거기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다고 오늘은 시장이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양시장 다 약 1.5%의 조정이 나왔죠.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정의 이유들을 한번 봐야죠. 사실 주초만 해도 백신 개발이다.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이제 전부 다 경제 재개 활동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죠. 중국 양회에서 기대했었던 만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질 않죠.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대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죠.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단서를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은 그 이전에도 저성장이었고 지금도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국이 홍콩 국보법 제정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입니다. 그죠? 서로 멱살 붙잡고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양회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나름 1차 무역 합의에서 미국과 합의했었던 내용을 빨리 이행을 하면서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 이전 관행을 근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게 유화적 제스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둘이 멱살 잡고 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이 갈등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박에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일정 정도 쉬어가는 그림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금융과 실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차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명백한 리세션에 진입해 있다. 우리가 2001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 명백한 리세션에 진입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과 실물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의 S&P나 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이런 부분이 동행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그죠? 동행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지금 부진한 경기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장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부진한 경기, 저성장 구조에서는 대형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외국인이 금융위기 때만큼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로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현물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매수하는 섹터가 있다. 그게 소프트웨어 섹터, 그죠?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 쪽 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도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도 섹터의 조건은 성장 트렌드에 부합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준비된 기업이어야 된다. 자, 성장, 가치,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역사에서 보아줬습니다. 그죠? 저금리와 유동성 흐름을 갖게 되면 성장주가 선전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이나 외환 위기 시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산업재, 소재, 금융 이런 쪽은 상폐 기업이 많이 증가했었던 과거의 전례 이런 부분으로 봐서 상폐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 기업들의 여건이 안 좋다는 거고 그런 여건에 있는 쪽 라인 산업재 소재에서 매매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IT, 헬스케어, 인터넷은 상장 증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특히 변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든 여하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 동력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반도체인데 지금은 대형주가 갈 수가 없으니까 IT 소부장, 그죠? 소재, 부품, 장비 그게 강소기업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 거기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언택트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부분은 몇 주째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드릴 내용이다라는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주식은 옛날에 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5천 원이 됐다. 싸다. 이거가 아니라 지금 20만 원인 주식이 30만 원, 40만 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 내가 샀는데 다음에 기관이 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식이냐 이런 가치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포스트 코비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소비 패턴도 변화할 거고 가계, 기업, 정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포스트-코비드는 가게에서는 그저 삶의 인식이 변화할 거고 우리도 개인주의로 바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찌개 한 식당에 놓고 전부 식당에서 전부 다 여러 명이 같이 먹던 이 부분도 이런 문화도 바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삶이 질을 추구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투자 인식이 변화하고 그 투자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이미 고객의 탁금 20조가량 증가했었던 지금의 이 상황 흐름들이 반증하는 겁니다. 정부 부분에 있어서도 신성장 산업인 부분 이런 부분들과 산업 주도권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독점화 여기에 맞는 기업들 선별해서 공략을 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때는 겁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의 지형은 이미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흐름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고 에너지 소재 비중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못 가는 이유 극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이런 화학, 정유 이런 업종이 코스피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3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못 가는 거지요. 코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IT와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언택트라고 쓰고 데이터 경제라고 읽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항상 저 밑바닥에 있는 가격이 싼 주식, 가치가 싼 주식이 아니라 가격이 싼 주식만 고르다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추세의 변곡 흐름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나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죠. 나름 그 속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나스닥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유형의 섹터 부분이 조정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자, 금요일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의 테슬라. 여러분들 테슬라가 상장한 게 2010년 6월 29일입니다. 그때 23달러 부분에 놓여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200불입니다. 그죠? 약 48배가 성장을 했죠. 10년 동안. 그죠? 여러분들 종목 시대의 흐름을 변화하고 그 선두에 설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흐름, 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 거의 급등의 급등을 연속했었던 모습 이것이 그죠? 테슬라의 힘이고 그 테슬라의 놓여진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자동차 업체는 아무리 전기차를 잘 팔고 또 수소차를 팔아도 기존에 팔던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 그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서 거기서 1등하는 시세 흐름을 가질 때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잘 나가는데 테슬라의 납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2차전지 배터리 완성업체. 슬금슬금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준 이것이 이번 주 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6월 19일 날에도 제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엊그제죠.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섰다. 그죠? 그래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6월 19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아니다. 엔데믹이다. 그죠? 풍토병처럼 이건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로 상쇄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또 화이자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죠?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7월 초 6월 말 부분에 월봉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주식의 비중 30% 50% 줄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 도대체 언제 비중을 100% 갖고 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중요한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주식 비중을 50% 갖고 70% 갖고 현금을 30% 50% 70% 만들어라. 그죠? 그거는 사실은 면피용이다.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주식 투자 위험 자산에 발을 들어선 가장 기본은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1등이든지, 아니면 섹터 내에서,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의 우여곡절 속에서 상승을 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다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이지요. 코로나와 니프티 피프티에서 찾은 힌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니프티 피프티가 1969년과 1973년 미국 시장에서 50개 종목이 시세를 주도하면서 계속 상승 랠리를 펴면서 선택과 집중의 양상을 보였었던 그 타임이 지금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1900포인트 이후의 선택과 압축, 그죠?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생존에 대한 흐름으로 반등했었던 장치산업, 산업재 소재 이쪽 부분은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이고 주도 섹터의 흐름을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도 섹터를 매수하시고 나서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를 매수하고 나서 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LG화학을 매수하고 나서 이번 주 뭐 시세 흐름이 더디다? 예, 그동안 무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무지 올라와서 쉬고 있는 과정도 못 기다린다면 더 큰 가치를 못 얻을 수가 없죠. 아까 테슬라가 23불에서 1200불까지 올라오는 그 대시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내가 선택한 섹터와 내가 선택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가치를 얼마만큼 줄 거냐, 내 투자 성향이 단기적이냐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국 시장의 주도 흐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닷컴이 또 사상 최고치요. 이건 3월 19일, 3월 16일 미국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저점 나온 이후의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아마존닷컴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엑스모빌 정유주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항공주 보잉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물론 그런 주식들도 가끔 뉴스에 의해서 반등을 하긴 합니다. 뉴스의 반등은 매도다. 그죠? 그 외 이 코로나19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엔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코로나 이전에 일상의 생활의 모습이나 일상의 기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그 부분은 글로벌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구축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성장주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 폭증이 경기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마다 순간적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한 치료제와 백신이고 글로벌 시장에 깔려있는 유동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주가 상승은 방향성의 문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를 의심하지 말아라. 다만 속도의 문제이고 그 속도 문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소재 등 장치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주도 섹터의 압축화 과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근거가 달라진 트럼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마스크 안 끼던 트럼프가 마스크 이제 껴도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 뉴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에게 이제 11월 3일은 절대절명 재선의 운명의 날입니다. 그 속에서 미중 관계 더 악화시킬 일 없고, 그죠? 제가 홍콩 인권법 통과되는 그 타이밍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관계 더 악화될 일 없다. 그죠? 더 악화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 후보의 격차가 더 커지고 뭐 이 9% 정도밖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안 되는 시점이라면 트럼프는 더 돈을 풀 거고 더 경기 부양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릴 흐름으로 간단한 얘기죠. 거기에 미국 시장의 지표 발표 또 중국의 지표 발표, 중국이 3일 연속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역시 지표의 흐름은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시장의 가격 매력은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2, 4분기의 실적을 점검할 거고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섹터는 실적이 좀 못 나와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흐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소부장, 그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헬스케어 이쪽 라인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콜마 BNH라든지 뭐 이런 라인들 부분에 있어서의 순환 흐름들, 핀테크 관련주 한 달 반 쉬니까 오늘은 NH한국사이버결제가 다시 박스 하단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참지 못하는 인내를 갖는다면 주도 섹터에 얹혀서 매매할 자격도 없다. 라고 봅니다. 경기 회복 속도 이슈는 단기 가격 조정의 변수이지만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주도 섹터의 추세 흐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이고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가 시세 흐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 부분들이 있죠. 미국의 6월 ISM 비제육 지수 월요일 날